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프린트에 복수 문제 있죠? 이거 먼저 좀 풀고 갈게요. 네, 복수 문제. 둘반. 예. 자, 이 문제, 이거로 봅시다. 자, 1번. 지난주에 보존 등기 배웠거든요. 자, 보존 등기는 미등기의 첫 등기를 내는 거죠. 보통은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내 거다라고 단독 신청. 자, 이 단독 신청을 누가 할까요? 단독 신청 누가 해요? 보존 등기 단독 신청 누가 해? 소유자가 소유자. 소유자가 가면 등기관이 걔가 소유자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소유자야. 라고 어떻게 해? 증명하죠? 뭘로 증명해? 자, 장, 판, 수, 투. 외워야 돼요. 장, 판, 수, 투.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장이 뭐야? 장. 대장. 대장상 최초 소유자. 여기까지 나면 좋아. 그죠? 장이 뭐냐? 대장. 그럼 너무 짧잖아요. 그죠? 대장상 최초 소유자. 판은 판결. 자,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는 수용으로 소유권 증명. 자, 특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나와야 돼요. 요거는 건물만 된다. 여기까지. 자, 이게 보존등기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토지대 토지대 장, 태장상 최초 소유자, 또 그 사람 죽으면 상속인. 자, 5글자로 포괄 승계. 얘네들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전 받은 사람은 단독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절대 안 될까? 예외가 됐을까? 예외가 이전 받았는데 국가로부터 받았어. 그럼 얘는 최초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국가 명의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바로 최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전 받으면 원래 최초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받으면 최초로 봐주겠다. 예.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얘네들이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이 되는 거죠. 건물이 됩니다. 토지는 안 돼요. 얘는. 예. 특히 구청장 또는 군수 가지고 시험 많이 냅니다. 군수 확인으로 토지 보존 등기가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건물이 되는 거죠. 자, 수용됐어요. 자, 미등기를 수용했으면 바로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등기된 걸 수용했으면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요. 미등기를 수용했으면 보존 등기로 1번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판결.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죠. 이때 판결의 종류는 이 있고 형, 성 있고 확, 인 있고. 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자, 종류 불문. 자, 판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만 되면 다 된다라고 했었죠. 자, 판결문에 얘가 소유자다라고 써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다 맞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자, 이게 각하 사유 중에서도 몇 호다?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A 보시면 상속이에요. 상속인데 전원 명의로 해준대. 자, 보상은 전원. 자, 이거 실행이에요, 각하예요? 실행. 이게 실행이 되죠. 전원 명의로 해준다는데 왜 해줘야지? 상속인데. 자, 그러면 보존 등기도 있네요. 보존 등기. 보상은 전원인데 자기 지분만 신청을 했대요. 자, 실행이에요, 각하예요? 이거 각하지. 전원으로 나와야지. 각하 중에서도 2호. 다음 B 보시면, 자, 전유분하고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 금지인데 이거를 위반했대. 잘못한 거죠? 네, 실행을 각하예요. 각하. 자, 각하 사유 중에서도 2호. 그죠? 처분금지 가처분을 박명수가 걸었는데 김구라가 샀대요. 그 등기해줘요? 가처분이 걸렸는데 그 반에서 김구라가 들어오면 각하예요, 실행해요? 실행. 이거 실행해주죠. 일단 가처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들어와라 라고 써줍니다. 자, 다음 뒤 보시면 신청서에 팔러 온 애. 신청서에다가 나 팔겠다. 등기 의무자로서 들어온 애가 등기부에 안 써있대. 그럼 등기부에 써있는 애가 아닌 애가 팔러 왔대. 어떻게? 각하. 자, 각하죠. 너 누구니? 각하.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몇 호? 자, 요거는 7호입니다. 7호. 자, 7호에 신청서에 온 애가 등기부에 써있는 애가 아니야. 그죠? 각하죠? 근데 그 신청서에 쓴 애가 아들이래. 등기부에 아버지가 써있대. 그러면 각하한다, 실행한다? 그땐 실행해주지. 그죠? 그건 예외라고 했었어요. 자,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랑 등기 기록이랑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봐주는 경우는 아들이다. 그 경우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름 같고 주민등록번호도 같은데 주소만 달라. 주소만 다르면 원래는 각하예요. 각하인데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각하 사유에서 제외한다.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경우 두 가지는 빼고 나머지는 각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에서 자 각하 몇 개? 각하 3개. 그죠? 자, 이 중에서 2호 몇 개? 2호가 2개. 그죠? 자, 실행 몇 개? 실행 2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뭐 고르는 거예요? 2호만 고르는 거죠? 2호. 각하해야 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2호만 골라라 이 말이죠. 그러면 2호만 고르면 이렇게 2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B하고 E하고 두 가지만 이용해야 됩니다. 각하를 다 골라라 그러면 D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자 3번 문제 보시죠. 3번. 등기가 완료됐어. 완료되고 나서 자 필통이냐 완통이냐를 봐야 돼요. 필통이냐 자 완통이냐 완전 다르죠.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필통 얘는 명신이 나와야 주는 거고요. 명신이 아니면 완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공유자가 일부만 등기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전원 명의로 해준 거야. 그러면 내가 간에는 자기 거니까 되겠지만 남의 거는 남의 명의로 등기가 나왔는데 걔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닌 경우죠. 자,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대신에 완료 통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채권자가 권리자를 대신해 줬어요. 그러면 그 명의가 등기가 나왔지만 직접 신청한 게 아닌 경우죠. 그래서 필통은 아니고 완통한다. 맞는 말이죠. 자, 역시 승소한 의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자가 권리자 거를 해줬단 말이죠. 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걔가 신청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필통이 아니라 완통이다. 자, 4번 미등기인데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기 촉탁이 됐으면 이때 보존 등기 명의는 직접 신청한 게 아니죠. 그래서 완통을 해야지 필통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자,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자 명신에게 작성 통지하게 되어 있죠. 다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린 겁니다. 네. 일부가 나머지를 위해 해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애들은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명신이 아니니까 자 완통이다. 완통. 자, 4번 등기필 정보 작성 걸렸어요. 자, 등기필 정보는 모든 등기 때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 보존 등기 때도 설정 등기 때 또 이전 등기 때 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일 때 이럴 때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자, 이 외에 단순 변경이나 말소 자 이런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뭐 무슨 처분 제한 뭐 기타 등등 나오면 작성하지 않고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이때만 작성하는데 자 1번은 설정 2번은 이전 자 3번은 추가. 자, 갑에서 갑을이 됐잖아요. 을이 추가됐다고. 자, 추가되는 경정등기니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4번은 설정 가등기도 작성을 합니다. 근데 5번은 말소니까 여기서 걸린 거죠. 말소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성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2, 3, 4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러면 자, 끝났고 자, 이번 주 진도를 보죠. 어딨니? 아, 여기 있다. 네, 여기 있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36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옵니다. 136페이지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잘 나오는 게 거래가액하고요. 수용. 그다음에 진정명의 회복. 얘네들이 좀 잘 나온다. 오늘 그거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니까 일단 페이지 136페이지 보시죠. 136. 자, 실거래가액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실거래가액. 일단 그림을 잠깐만 그려드릴게요. 자, 펴보시면 여기 보세요.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대요. 그럼 생각나는 거 계약으로 소유권 전 등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거민계약서. 이때 계약은 무슨 계약?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되는 모든 계약은 다 거민을 받아야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서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다 거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계약서 중에 임대차 계약, 저당 계약,
걔네들은 소유권 이전이랑 상관이 없죠. 걔네들은 거민을 안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상속은 무슨 등기하죠? 상속 무슨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걔네들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경매 소유권 이전 등기. 걔네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두 가지가 다 5가 돼야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5 되니까 5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보통 이제 기본 요건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야 거민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정되어서 계약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래. 자, 이것도 계약은 계약이죠. 매매 계약. 계약은 계약이고, 자, 이때 매매 계약서를 꼭 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것도 여기 요건에 딱 맞아요. 그럼 매매 계약에 거민을 받아야 된다. OX. 오, 맞죠? 근데 매매 계약서를 내면서 이전 등기한다면, 자, 실거래 가액 요거를 등기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 제도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 제도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생겼어. 이것도 계약이니까 거민 대상이네 라고 했는데,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신고도 하고 거민도 받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신고했으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본다 라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법이 누더기가 된 거지. 체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딱 가다 보니까 겹쳤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겹쳤으니까 신고로 대신하자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액을 신고했으면 거민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게 말이 좀 애매합니다. 매매계약도 거민 대상이다. OX. 오, 맞죠? 자, 매매계약서로 이전 등기할 때 반드시 거민계약서를 내야 된다. 그럼 X지. 반드시 내는 건 아니고 신고로 대체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를 내면서 이전 등기를 한다면, 자, 실거래 가액을 신고한 걸 등기부에 쓰게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 얼마인지 딱 나온다니까. 나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누구나 얘는 5억에 샀네, 얘는 6억에 샀네, 얘는 4억에 샀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누구나 등기부 등본 딱 띄면 이거 얼마에 샀는지 딱 나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예? 부동산 거래가 맑고 투명해. 그죠? 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론상 좋은 거야. 이론상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투기를 좀 억제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 그죠? 언제 들어왔냐? 자, 2006년. 그죠? 2006년 1월 달서부터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등기부는 2006년 6월 달서부터 등기부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2005년 12월 말까지는 신고고 등기고 없었어. 그러니까 2005년 12월 달까지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쓴 걸 가지고, 그죠? 예,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썼을까 낮게 썼을까? 예? 실제로 거래는 2억이 했는데, 그죠? 계약서에 뭐라고 뻥을 쳐? 1억이라고 뻥을 쳐? 취득세를 아끼려고 그랬나 보지? 취득세? 그죠? 어떤 사람들은 집이 많다고 그래서 뭐 1가구 1주택 이런 거 혜택이 없다고 2억 계약서 쓰고 5억으로 떡 써. 왜 그랬을까? 나중에 양도세 때 포탈하려고, 그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난리가 났었지. 언제까지? 2005년 12월까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2006년 1월 달서부터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신고해.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3년이요? 그건 또? 요즘에 3년이요? 네.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30일? 60일? 30일, 60일이요? 30일이요? 예전에 60일이었다가 30일 바뀌었다가 60일 바뀌었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이게. 신고를 해. 신고하면 뭐가 나와요? 신고필증. 그 신고필증을 등기할 때 갖고 오래. 신고필증. 이거를 등기할 때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필증에 5억이라고 써있겠죠? 그거를 신청서에 또 써내래. 등기 신청서에 5억 쓰래. 그럼 신고필증에 기재된 그 금액을 등기관이 보고 등기부 중에서도 갑구에다가 얘 지금 5억이란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게 되려면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내면서 이전 등기할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안 내고 판결문을 냈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전 등기하더라도 거래계약 등기는 해당이 없다. 됐죠? 네, 그 다음에 2005년도 12월에 계약서를 썼으면 아무리 여기 7월 달쯤 등기를 하더라도 아예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매매계약서를 내면서 이전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래. 가등기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가등기면 소유권전이 아니니까. 결론은 구조가 똑같아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요건이 맞는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래계약 등기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가지 외우세요. 엄밀하게 세 가지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언제부터 작성한 거야 돼? 2006년 1월부터 시작이야. 그죠? 예,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거래가액을 등기한다는 말은 세 가지 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신청서에 써내라. 두 번째, 신고 필증 갖고 와라.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갑구에다가 써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신청서 얼마인지 써내. 신고한 거 갖고 와봐. 그럼 내가 확인됐으니까 등기부에 써줄게. 됐죠? 근데 이 부동산이 두 개래. 두 개면 어떻게 해요?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 3번 부동산 3개, 4개 쓰면 얘네들 총 얼마라고 추가로 목록을 만듭니다. 이 목록이 무슨 목록?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 됐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책에 뭐라고 썼나 보세요. 자, 반드시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필증 내는 거예요? 신고필증. 2개 이상이면 매매 목록. 자, 요거를 신청할 때 첨부해서 내라. 그리고 그 신청서에다가 거래 가액을 써야지. 신청서에 5억을 써내는 거야. 그럼 등기관이 이걸 받아가지고 갑구에다가 써줍니다. 갑구 중에서도 권리자기타 상납 여기다가 얼마라고 기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서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거래가액이 들어간다. 그럼 뒤집어요. 옛날 거래 2006년 1월 1일 이후라 그랬으니까 2001월 이전이래. 2005년이래. 2005년이면 아예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매매라 하더라도 계약서가 아니래. 계약서 아니라 판결이나 조정조서 이런 걸 냈대요. 그러면 해당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등기 때. 자, 여기. 가등기 때. 자, 가등기를 신청할 땐 해당이 없겠죠? 언제 해당돼요? 본등기 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등장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1번하고 2번을 반대로 써는 거예요. 1번, 2번 반대로 써는 거예요. 2006년 1월 이후니까 이전이면 해당이 없다. 매매 계약서를 낸다 그랬으니까 계약서가 아니면 해당이 없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되니까 가등기에 해당 없다. 그래서 서로 반대로 써는 겁니다. 1번이랑 2번이랑. 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시면 거래가액 등기는 자, 매매 목록이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와 제출된 경우로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매매 목록이 제출됐으면 등기부에다가 얼마인지 안 써요. 얼마인지 안 쓰고 목록 번호 몇 번 이러고 끝나버려. 얼마인지 안 나와. 그럼 목록을 띄면 거기 목록에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목록이 없죠. 아예 갑구에다가 금액을 써버려. 그러면 얼마라고 써버리는 거죠. 그죠? 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목록이 들어갔으면 갑구만 봐가지고는 얼마인지 몰라. 뭘 떼봐야 돼요? 매매 목록 떼봐야 돼. 그래 얼마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매매 목록은 몇 년 보전? 매매 목록 몇 년 보전? 영구 보전. 그래서 매도 공탁 배운 적 있죠? 매도 공탁은 넓은 의미의 등기니까 영구 보전. 그래서 매도 공탁의 매가 뭐예요? 매매 목록. 도는 도면.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 목록은 5개. 이 목록은 2개. 목록이 2개 있어요. 2개.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 저당 잡을 때. 매매 목록은 2개 이상 매매할 때. 그죠? 네, 탁탁탁탁 신탁 원부. 거기까지는 다 영구 보존이에요. 누구나 떼볼 수 있어. 그냥은 안 되고 신청 취지가 있어야 발급을 해줍니다. 매도 공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 목록이 안 들어갔다면 갑부에 바로 금액이 기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등기를 딱 띄면 얼마네? 바로 나와. 근데 목록이 있으면 얼마인지 바로 안 나오고 목록을 떼어보게 돼 있다. 문제 없죠? 네. 그럼 목록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장난칩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반드시 목록을 작성한다고 X. 2개 이상이면 반드시 작성한다. 왠지 반드시 좀 기분 안 좋지. 반드시. 그죠? 반드시. 반드시는 X입니다. 자,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에달라 각각 신고. 각각 신고 보이죠? 예, 이럴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각각 신고. 이럴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해야 돼요. 원래는 2개 이상이면 작성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이면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자, 근데 1개면 작성 절대로 안 한다고 X. 1개일 때도 작성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 과요, 과. 매도인도 여러 사람, 매수인도 여러 사람. 양쪽이 다 여러 사람일 때. 이럴 때는 부동산 하나라도 사실상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개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한답니다.
한 개일 때도 작성할 때가 있고 두 개일 때도 작성 안 할 때가 있다. 대신에 원칙은 두 개 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일 때는 하나라도 작성한다. 요거는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어. 많이 됐는데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요건 출제가 딱 한 번 됐어요. 그것도 옳은 지문으로만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으로 한 번 정도 나올 차례가요. 이게. 자, 그래서 목록에 대해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목록도 누구나 열람을 하거나, 자, 누구나 등본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요것도 신청 취지가 있어야 돼. 요것도 체크 좀 해줘라고 해야 발급하지. 그냥은 발급 안 합니다. 대신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다음, 좀 요런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등기부 등초본. 요즘은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여기는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그러면 약간 옛날 용어인데 요 부분은 아직 예규 개정을 안 해가지고 옛날 용어를 쓰고 있어. 우리 법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딱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제 등기부 등본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면 공부 좀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대로 쓰세요. 어쨌든. 자, 목록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공동소유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공동소유가 3개 있죠? 공유도 있고 또 합의도 있고 총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동소유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민법 시간에 공동소유 배우고 있죠? 2차만 하세요? 민법 하죠? 민법 접었어? 그럼 안 되는데. 민법에 공동소유가 3개가 나오는데 민법상 공동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되게 쉬운가 보죠? 되게 골치 아픈데. 예, 근데 저하고는 되게 쉬운 것만 할 거예요. 쉬운 것만. 자, 포인트가 총유는 저하고 안 할 거예요. 총유 안 할 거고 2개만 비교할 겁니다. 자, 공유는 민법상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합유는 민법상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나오고요. 합유 지분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됐죠? 대신에 합유는 합유라는 뜻만 씁니다. 그래서 공유 같은 경우는 공유자 A가 2분질 지분, 공유자 B가 2분질 지분 이런 식으로 지분을 기재하는데 합유자는 합유자 C, 합유자 D 이러고 끝나요. 뒤에 지분이 써있질 않아요. 그죠? 자,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부에 안 나온다고. 자,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이 나왔죠? 그럼 이 지분을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가 있다. 이전 못하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할 수가 있다. 등기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합유는 지분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못 하는 거예요. 합유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 못 하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얘는 나왔으니까 이전, 가압류, 가처분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나오면 다 각하사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유하는 경우가요. 크게 2가지인데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고요. 조합 원,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는 똘똘이요, 띨띨이에요? 똘똘하네. 자, 재산을 맡아 관리해주는 똘똘한 신탁회사. 이 수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자를 뭐라 그러죠? 위탁자. 그죠? 부자의 띨띨한 아들은 수익자. 자, 띨띨한 애는 수익자. 똘똘한 애는 수탁자. 똘똘한 애가 재산 맡아서 관리해주는데 걔네가 여러 명이면 부자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 내 재산을 똘똘한 애 둘이, 엄청 똘똘한 애 둘이 막 재산을 등기를 가져가서 관리를 해주겠대. 기분이 어때요? 걔네들이 재산 찢어먹으면 기분이 어때? 안 되지. 그래서 재산 못 찢어먹게 합의를 묶어주는 거예요. 합의는 지분이 있어 없어? 있는데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각자 지분을 막 처분할 수가 없어.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해버리고 날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묶였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니네 같이 잘 관리해 라고 합의를 묶어주는 거예요.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걔네들 합의로 갑니다. 그래서 수탁자 여러 명일 때 공유다 OX, X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 등기로 들어온 경우가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지문도 좀 확인 좀 하고 갑시다. 여기 보시면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게 뭐죠? 소유권 일부. 소유권은 뭐예요? 지분. 소유권 일부. 권리 일부 지분. 자, 지분을 신청서에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럼 등기부에 쓴다 안 쓴다? 쓴다. 신청서에 써내고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지분이 기록된단 말이죠.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있으면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공유물 분할 금지 또는 불분할, 분할 금지, 불분할,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이 있으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거라서 등기부에 올라옵니다. 그죠? 예, 아무 특약이나 막 등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 특약 있으니까 등기관 이거 등기해줘. 그럼 뭐라 그래? 근거 있냐? 근거 있냐? 근거 있으면 기재하고 근거 없으면 각하 이렇게 돼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약정이라고. 그죠? 자, 하나 더 갑니다.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고 금지 약정이 있어요. 자, 요거는 부기 등기로 해라라고 법에 정해놨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라는 특약은 부기 등기로 해라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얘들이요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을 3년 걸었어. 3년 특약 걸었어. 그러면 등기부에 3년 동안 분할 금지라고 써 있죠? 근데 얘들이 사이가 좋아 나빠? 토지 하나를 A랑 B랑 공유로 한다니까? 공유로, 그죠? A가 이만큼 비율, B가 이만큼 비율, 전체에 대해서 지분 비율을 나눠서 반반씩 갖고 있어요. 공유라는 게 가운데 담장 싼 게 아니라고. 전체 토지에 대해서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걸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얘는 사이가 좋아 나빠? 사이가 좋아 나빠? 처음에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길래 돈 모아서 땅을 샀겠어. 그죠? 근데 계속 사이가 좋아요? 슬슬 안 좋아져? 슬슬 안 좋아지지. 그럼 처음에는 사이좋게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을 3년 걸었는데 이게 1년 지나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 그래서 고쳐야 돼. 3년에서 2년을 단축한데 혼자 가서 고칠 수가 없고, 자, 전원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근데 변경해놓고 2년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팔고 빠진대. 자, 내 지분만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분할 금지라고 했지만 지분을 파는 거는 인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법적으로 공유로 돼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 가보면 가운데 담장을 쌌어. 담장 싸고 여기 네 거 여기 내 거 이러고 살고 있더라니까. 그럼 사실상 겉으로는 공유지만 내부적으로 지들끼리는 두 개로 쪼개서 쓰고 있는 거지. 그럼 토지 몇 개? 하나지. 하나지만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나눠 갖고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도 B가 지분을 갖고 있고 이쪽 부분에도 A가 지분을 갖고 있죠. 나중에 분할금지 기간이 끝났어. 그럼 분할할 수도 있겠죠. 자,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잘라서 네 거 내 거 분할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B가 저쪽 부분에 갖고 있었던 지분을 A한테 줘야 돼. 그죠? 그럼 A는 이쪽 부분에 갖고 있었던 지분을 B를 줘야 돼. 그럼 서로 지분 교환하는 거죠? 협의됐어요? 협의됐어? 협의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지분 이전하는 거예요. 협의가 뭐죠? 계약. 그죠? 서로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거야. 계약하고 나서 둘 다 소유권 이전으로 나눠. 그럼 100%씩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럼 계약 보고 이전 등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 거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민. 이게 거민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예, 요거를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뭐 이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8번 9번에 써놨습니다. 8번 9번. 한필 토지 일부를 서로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지들끼리 얘기한 거야. 가운데 담장 쌓자고. 그래 놓고 나서 전체를 공유 지분으로 등기를 해 놓은 거지.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네, 자기들끼리는 담장 쌓고 100%씩 소유하는 것처럼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체에 대해서 지분 등기를 마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어때요? 외부에서 볼 때는 각각 전체를 공유하는 걸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는 담장 갖고 쌓아놓고 100%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체 공유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가 애들이 싸우죠? 싸워가지고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자. 하고 이제 얘기가 된 거야. 일종의 협의가 된 거죠. 그럼 서로 지분 교환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명의신탁을 서로 해지한다.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죠. 그래서 그 지분을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계약이면서 이전 등기니까 검민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되셨죠? 그 정도 대충만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관계들 때문에 내부적인 자기들 소유권과 외부적에서 법적으로 바라보는 소유권이 너무 분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엄청 일어나. 엄청 일어나면 사실은 이 이상의 규정이 없어요. 이거 전부 다 판례. 내부적 규정이 민법에 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판사님들이 그럴 땐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이렇게 해라 계속 규정이 나오니까 민법 시험에서 맨날 이거 가지고 막 희한한 판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근데 저하고는 요 정도까지만 출제했습니다. 이 이상은 저하고는 등기법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권법 시간에 보통 소유권 뒷부분에 가면 공동소유에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물권법 배우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 너무 미웠어.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사람 공부할 거 많이 만들어버려가지고 판례가 쏟아져서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우리 등기는 뭐 많이 안 나오니까. 네. 자, 그럼 일로 옵니다. 자, 1번 보세요. 합유 등기할 때 합의자 이름을 써요? 합유 지분 써요? 지분 안 쓴다 그랬죠? 합의라는 뜻만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합의하는데요.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100%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분을 써 안 써? 지분 안 써. 그럼 지분 이전 등기할 수가 없어요. 지분 이전 등기 못하면 어떡하냐? 변경 등기. 교체하는 형식으로 변경 등기로 처리를 합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지분 처분이 민법상 가능합니다. 전원 동의가 있기 때문에. 공유는 그런 거 없이 다 처분하잖아요. 근데 합의는 전원 동의가 있으면 처분하는데 그렇더라도 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변경 등기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분 이전이 아니라 변경으로 처리하자라는 거죠. 다음에 공유인데요. 자, 두 사람이 공유하는데 한 사람이 지분 포기하면 나머지는 어때? 두 사람이 공유하는데 한 사람 지분 포기하면 나머지 기분 어때요? 좋지, 그죠? 좋은 사람이 뭐야? 기분 좋은 사람은 등기 권리자, 포기한 애는 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공동 신청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6번 공유물 분할 금지. 자,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3년을 걸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 둘이 2년으로 줄인대. 그러면 이거를 변경시킨. 갱신도 가능하지만 단축도 가능하겠죠. 요거 변경하려고 그러면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야지. 1인 단독은 안 되고 전원이 공동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 공동으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분할금지 약정이 등기됐더라도 제3자들이 알아볼라. 제3자들이 알아볼라. 알지. 금지 약정이 등기됐다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지분을 이전하겠대. 자,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분할은 하지 말라 그랬지만 지분 이전은 가능하단 말이죠. 요거 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정도. 공동소유에서 그동안 출제됐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자, 기출 연계 한번 보시죠. 자, 31-1. 자, 소유권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방금 보신 거예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걸렸죠. 등기가 됐으니까 제3자들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권리 일부를 이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예. 분할만 안 하면 되지. 지분 이전은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2020년이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잖아요. 이후 지금 실거래가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들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면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써내라. 신청서에 얼마라고 써내라 이거죠. 이 거래가액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그 가액을 써야 됩니다.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써내는 경우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의 매도인, 여러 사람의 매수인, 양쪽에 전부 다 여러 사람이 다 걸려 있대요. 한쪽만 여러 사람이라면 해당이 없어요. 양쪽이 다 여러 사람일 때는 부동산의 하나라도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그렇죠? 원래는 2개 이상이지만 1개일 때도 낼 때가 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됐는데 자, 그 내용을 변경한대요. 뭐 연장, 단축, 갱신한대. 자,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야지. 자, 1인은 안 되고요. 전원이 다 공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요거 2가지만 되겠죠. 이렇게 기출됐어요. 자, 2022년에 체결됐대요. 자, 이것도 매매계약서 나와 있죠. 매매계약서. 요걸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래요. 계약서가 2022년이니까 2006년 이후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가액이 얼마인지 신청서에 써낸다. 맞죠? 신청서에 얼마인지 써낸다. 자, 두 번째, 요 신고한 거 갖고 와라. 신고한 거 갖다 첨부해라.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2개 이상이래요. 자, 2개 이상이면 뭐가? 매매 목록. 자, 2개 이상이면 반드시 목록을 첨부한다고 X. 자, X죠? 그러면 2개 이상인데 첨부하지 않는 경우 각각 신고죠. 근데 이거를 대비해서 같은 신고 관할 과정이 같은 이건 각각 신고가 아니라는 소리야.
같이 넣었다는 소리죠. 이럴 때는 2개 이상이면 매매 목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 출제자들이 요 부분을 신경 써서 집어넣은 걸로 봐서는 이거 되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각각 신고하면 목록 작성 안 한다는 걸 충분히 낼 수 있는 단계 지금. 예전에 이렇게까지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응용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자, 근데 한계래 그럼 여러 사람 과죠. 네, 이럴 때는 하나라도 매매 목록을 제공해야 된다. 됐죠? 네. 요거는 계속 출제되는 거예요. 요거 한계라 하더라도 뭐 2개 이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거래가액을 갑구했습니다. 갑구했어요. 자, 등기 원인날 쓴다고 X죠. 등기 원인난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난. 거기다 쓰는 거죠. 권리자 기타 사항난. 요거 5번이 틀린 겁니다. 네. 자, 뒤쪽에 지금 소리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오전번에 소리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제 테이프 붙였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볼테이프. 이거 좀 붙이니까 좀 소리가 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괜한 소리 했어요. 자, 등기 원인난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난. 그랬죠?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리고 있는데 아세요? 오늘 아침에 뭐 하나 올렸는데 고쌤이랑 같이 올린 거. 못 봤어요? 지목하고 용도 지역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우린 편집도 제가 직접 했거든요. 막 소리도 삥 막 이런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근데 조회수가 100회밖에 안 나와 하루 종일.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 광고 좀 봐주시고 예,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요거 좀 봐주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예, 보존 등기인데요. 지금 전원이에요? 전원이에요? 전원인지 어떻게 알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사람이니까 전원이겠지. 그래서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중에 제가 자기 지분, 내 지분만 팔 수가 있죠. 이 지분의 절반이 얼마? 6분의 1. 자, 6분의 1을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자, 1-1을 써요, 2를 써요. 2를 씁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도 가능하죠? 6분의 1. 요거를 이전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요게 공유 지분, 합의 지분? 공유 지분이 있죠. 공유 지분이요. 합의는 지분이 있어 없어? 있는데 등기를 못 한다 그랬지. 그래서 지분이 안 나오니까 지분 나왔으면 공유. 그죠? 네. 자, 그다음 자, 여기 보세요. 자, 거래가액 얼마? 거래가액 2억이죠, 2억. 그죠? 거래가액을 등기 원인란에 쓴다고 X. 자,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사항란. 자, 이것도 당연히 갑구. 갑구에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다시 돌아옵시다. 네, 일로 갑시다. 자, 다음 문제가 자, 31-3번 보시죠.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합유 등기는 지분을 표시한다고 X죠. 합유라는 뜻만 쓰죠. 자,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하겠대요. 그럼 농지증 낸다 안 낸다?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면 지금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 취득한 거예요? 원래 취득한 거죠? 그럼 분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농지증은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기왕 나온 김에 상속이면 농지증 낼 필요가 없다. 수용이면 농지증 낼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진정명의 회복이라면 농지증 낼 필요가 없다. 진정명의 회복. 원래 내 거니까 취득이 아니죠. 3번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보존등기 신청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1인이 전원으로 해줘야지. 보존등기. 보상은 전원이니까요. 자, 갑의 순위번호 2번에 공유지분 4분의 3 절반. 4분의 3의 절반이 얼마예요? 4분의 3의 절반은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2, 4, 8, 3, 1은 3, 8분의 3. 이거를 여기다 써줘야 돼. 여기 일부 2분의 1 쓰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8분의 3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죠. 가로 안에 최종 그 지분을 써줘야 됩니다. 틀린 거고요. 다 틀렸네. 자, 그래서 5번이 맞는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B법인 사단 A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A, B의 매매가 있대요. 그럼 A는 매도인 매수인? A는 매도인 매수인? A는 매도인. 이거 읽어내야 돼요.
그 B는 매수인.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해석해야 돼요. A가 매도인이면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지. 요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매매인데 A 건데 B한테 판대. 그럼 이거 의무자네? 의무자면 등기관이 궁금하겠죠? 니네 총회했니? 니네 총회했니? 자, 총회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럼 이걸 보고 그러면 B법인이 의무자인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하구나. 를 해석해내야 되고요. 자, 그렇다고 반드시 A의 총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총회 의결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출제자들이 아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렇게 문장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B법인 사단 A가 등기 권리자다. 그러면 총회 결의는 필요가 없다. 그죠? 자, 의무자더라도 반드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가 들어가면 안 되고 매수인일 때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5번이 옳은 거고요. 자, 이제 수용, 환매, 신탁 이쪽으로 좀 넘어가죠. 자,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원인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자, 그 중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왜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이에요. 그럼 등기 원인은 매매, 또 증여, 또 교환, 또 상속, 또 수용도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죠. 또 경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죠. 또 환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죠. 또 수용도 소유권 이전 등기죠. 또 수용했네. 신탁도 소유권 이전 등기죠. 또 그만해. 진정 명의회복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죠. 또 기타 뭐 취득시효 이런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그랬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 수가 되게 많잖아요. 자, 그 중에 얘네들의 공통점 계약. 자, 얘네들은 계약이죠. 자,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나면 검인계약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얘네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겠다라고 하면 이 얘기를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보통 저는 총론에서 상속하고 유증 얘기는 했어 벌써.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수용 얘기할 거고 경매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주로 해요. 그래서 저는 환매랑 신탁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정 명의회복 얘기할 거고 취득시효는 거의 우리 시험하고는 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진정명예회복, 신탁, 환매, 수용 얘네들을 위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는 원인들이 많은데 좀 특수한 경우들이다. 그 중에 수용이 제일 잘 나온다. 수용. 자, 그러면 자, 수용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등기 원인은 수용. 자,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 그럼 이걸 가지고요. 애초에 원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보는 거죠. 협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강제로 결정을 내려버린다고. 협의 재결을 하고 나서 이날 수용하기로 하자라고 하고 나서 등기를 뺏어간다고. 자, 시간 순서 아시겠죠? 협의 재결일이 있고 수용 개시일이 있고 등기일이 있는데 언제부터 내 거? 원소유자가 A인데 A가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등기를 해놨대. 등기해놨으면 현재 등기부에는 A 거로 돼 있겠죠. B라는 사업시행자가 옛날에 이제 기업자라 그랬는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주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날리고 1번 B하고 들어올까? 여기다 2번 B하고 바로 쓸까? 2번 B하고 쓴단 말이야.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날리고 내가 1번 들어간 게 맞아. 원시 취득이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날리고 만들고 이러느니 그냥 이전 등기 하나로 해결하자는 소리예요. 수용했으면 기존 등기 됐으니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뺏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내 거?
수용 개시.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자, 등기까지 하모. 처분합시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때 공용징수가 뭐예요? 수용. 그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등기까지 하모 처분할 수 있다. 그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등기 원인 일자를 자 협의 재결일로 줄까, 개시일로 줄까? 개시일.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협의 재결일로 하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수용의 시기, 수용, 개시일 요걸 써줘야 돼. 알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일로 옵니다. 자, 이때 사업시행자가 내놔! 라고 자 단독 신청으로 뺏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수용 단독 신청 뺏어갑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관공서라면 촉탁입니다. 자, 시험에는 관공서가 아닌 경우라면 단독 신청이다. OX. 관공서가 아닌 경우라면 단독 신청이다. 맞잖아요. 관공서라면 촉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단독 신청이니까 뭐 인감증명, 등기필정 뭐 안 들어가도 그냥 뺏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민법에서는 원시 즉 최초 소유자로 쳐줍니다. 그러나 등기는 편의상 이전 등기, 편의상 이전 등기로 처리하는 거죠. 원시 취득이라면 그 1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기존의 등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미등기 상태였대. A가 미등기 상태라면 1번 B하고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미등기라면 보존 등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단독 신청은 똑같아. 그죠? 자, 그래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장, 판, 수, 특 그래요. 수. 그래서 이때도 보존 등기도 가능하지만 보통 수용되는 땅이요. 등기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보통 수용되는 땅이 등기가 돼 있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뭘로 한다? 이전을 해요. 근데 미등기라면 보존 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을 쓰고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 수용 시기 요거 쓰는 거고. 수용 개시. 그리고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됐죠? 예, 그럼 좀만 더 갑니다. 자, 원래 A 거였어요. A 거였어. 언제까지? 수용 개시. 여기까지는 A 거. 여기서부터는 B 거. 물권 변동 여기서 째까닥 내 거가 되는 거죠. 수용 개시일. 근데요. 근데 만약에 이후로 보니까요. 등기부에 1번 A에서 2번 C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C가 들어왔으면 이 잘 들어온 거야, 잘못 들어온 거야? 잘못 들어온 거 누구 건데? B 거지. 여기서부터 B 거지. 근데 엄한 놈이 들어왔죠? 그럼 얘가 뺏어갈 때 냅두겠어, 지우겠어? 지워버려. 직권말소.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번에 2번 C가 들어왔더래. 이건 말소할 필요 없어. 얘한테 그냥 또 땡겨가면 돼. 그러면 수용 개시일 전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굳이 말소 대상이 아니다. 수용 개시일 이후 이전 등기 돼서 너 나가. 라고 해서 직권 말소예요. 그죠? 근데 얘가 보니까 잠깐만 내가 아들인데 그러는 거야. 아들인데.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어? 이때 돌아가셨대. 그러면 이 전에 돌아가셨으면 상속이 먼저예요? 수용이 먼저예요? 상속이 먼저지. 상속이 먼저면 수용으로 상속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는 이 C 상속인의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수용을 못하니? 뭘 못하기는 얘한테 또 뺏어가면 돼. 됐죠? 수용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속 등기가 수용보다 먼저기 때문에 말소를 못한다는 소리지 수용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미 보상금 지급 다 나왔기 때문에 뺏기긴 뺏겨. 상속 등기를 논리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무리 따져봤자 소용없고 수용할 때 상속 등기 있으면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고마하시면 돼. 그렇죠? 자, 그다음 만약에요. 소유권 등기가 아니래.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저당이 있었대.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수용 개시일까지는 A 거, 여기서부터는 B 건데 만약에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걸려 있었대요. 이 저당권 데리고 가요, 지워버려요? 지워버립니다. 자, 이 저당권은요. 수용 개시일 전의 건, 뒤의 건 아무 상관없이 다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죠. 앞뒤 볼 것 없이 다 지웁니다. 그죠? 소유권이 아니면 뭐든지 직권말소 하지만 자, 직권말소 안 되는 거 지역권 중에서도 자, 위한 지역권 그러면 요역지 지역권이죠. 요역지 지역권은 수용되는 땅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옆에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이걸 지우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지워라.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요건 봐주라고 인정했어. 걔네들도 빼고 지워라.
나머지는 뭐가 됐든지 직권 말소합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라면 전부 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장난칩니다. 수용되는 부동산에 가등기 가압류가 걸렸을 때 지우고 가져와요, 그냥 가져와요? 지우고 가져와.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임차권 다 지운다. 깨끗하게 해서 소유권만 딱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직권 말소하지만, 자, 지역권 중에서도 요역지역권 요거하고 위원회가 봐준 권리 요 정도만 빼고 다 지워라.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왔으면 직권 말소인데요. 수용개시 이후에 들어온 애들은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 전 애들은 말소 대상이 아닌데요. 자, 이후에 들어와도 이건 지울 수 없다. 이게 상속. 자, 요거는 빼고 지워라. 자, 결론만 간단히 수용되는데 상속 나왔다, 요역지 나왔다. 걔네들은 못 지운다요. 나머지들은 다 깨끗하게 지워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직권말소 문제 나오면 정답이 상속이에요. 상속. 그거 없으면 뭐예요? 지역권, 요역지역권이요. 이 두 가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